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성분들, 한국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아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 한국인의 매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2006년도에 스웨덴으로 유학을 가고 난 후인데요. 근데 제가 그 매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순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거기에서 만난 한 독일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여자 한눈에 집어낼 수 있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는 중국, 일본, 한국 여자들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명품 가방. 대부분 한국 여자들 들고 있는 백 보면 알 수 있어. 특히 루이비통 백.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한국에 와보지도 않고 유럽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걸 들킬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다녔던 스웨덴 uppsala 대학교에는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오래된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1904년도에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어떤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트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잘 모르는 한국인들이 있었고 또 그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국적을 좀 넓혀서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그렇게 많은 책들을 봤는데도 역시 제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뭐 남이 본 게 모르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루이비통 백 지적한 친구 보세요. 세상에는 우리 생각보다 눈 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한반도를 찾은 서구인들은 주로 한국인들이 제일 세상에서 게으르다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근데 일을 해보고 나니까 깜짝 놀라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울의 어떤 전철을 놓았던 미국의 한 기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 일본인들보다 훨씬 일을 더 빨리 배운다. 그리고 더 믿을만하다. 그 당시 한국은 티벳과 같은 나라였어요. 오지였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오지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 미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개하기는 가르쳐 보니까 너무너무 명석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사실 두뇌가 좋고 똑똑하다고 하는 기록은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인의 매력으로 꼽은 것 중에는 인정이 많고 통이 크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이제 호머 헐버트라고 한국에 한 20년 넘게 살았던, 그래서 한국인을 제일 잘 안다고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이런 말도 해요. 좀 낭비벽이 심해서 돈이 생기면 진탕 쓴대요. 그런데 의로운 일이라면 돈을 우습게 알고 쾌척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운동 벌였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한 미덕이에요. 세계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헐버트 박사도 이상하다. 이 박애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정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없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흔히 어렸을 적부터 교과서에서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그런 말
많이 배우죠? 정말 그렇다고 봤어요. 굉장히 착해서 싸울 만한 이유가 없으면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절망적일 만큼 학대받지 않는 한 늘 평화롭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억압이 닥치면 무섭게 들고 일어선다. 그렇게 봤어요. 한국인들은 좀 겁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좀 비겁하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일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국 좀 삼켜보려고 했던 음모예요, 사실. 근데 그 윌리엄 샌즈라고 그 미국의 외교관인데요. 한국에 한 6년 동안 있으면서 그 고정의 그 고문도 했고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무슨 소리냐? 병인 양묘, 그 심의 양료를 봐라. 그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서양의 그 우세한 무기가 옷을 뚫어도 그 자리에서 항거하다가 죽었다. 그 도망가는 프랑스군, 미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는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인의 어떤 특징과 매력 중에서 착하고 강하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기질은요, 고대의 기록에서도 보여집니다. 그 고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체격이 큼직하고 용맹한데 사람들이 순하고 착해서 남을 침입하거나 약탈하지 않는다. 그렇게 봤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롭고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떤 선하고 강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로 어울리기 힘든 기질이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이러한 문화적인 유전자가 수세기 동안 한반도에는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 역사 좀 찌질해서 창피해야 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힘이 약해서 다른 나라 지배하지 못했느냐고 그런데요. 그 외에 흔히 팽창하고 남을 지배하고 우리 이런 기질을 좀 선망하는데 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남을 침략한 역사가 없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약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강하고 용감했지만 착해서 남을 괴롭히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인들 굉장히 잘생겼다는 말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성 어떤 학자가 말한 것도 있는데요. 여성이 말했으니까 우리는 좀 믿어줘야죠. 근데 그 당시 여성에 대해서는 좀 그 논란이 있었어요. 못생겼다? 뭐 아니다 이렇게. 왜 그런 논란이 있었냐면 당시 여자들 주로 안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자들 미모 있더라고 발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영국의 화가 아놀드 세비지 랜도인데요. 이분은 이제 화가였기 때문에 양반집 다니면서 이제 숨어 있는 여성들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일본 여성은 예쁘게 잘 차려입는데 한국 여성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 제가 편집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서구인들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길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랜도어는 다음과 같이 그 한국 여성의 미의 특징을 꼽습니다. 청순하고 자연스럽고 수수하고 세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여성들 가만히 보면 얼굴에 수수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 은근히 강하고 깊은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하실 필요 없어요. 자연스러운 미가 훨씬 매력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남들이 잘 쉽게 포착하지 못하는 비밀을 또 포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남자들을 마음대로 휘어잡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 언제예요? 네, 남존여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여성이 집안에 헤게모니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포착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한국에 오래 살았던 그런 서구인들이 포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릴리아드 홀트 언더우드 여사라고 선교사이자 이제 의사인데요. 그분은 길거리 가다가 깜짝 놀라요. 여자가 남자 상투 이렇게 딱 거머쥐고 술이 취했어요. 남자가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국 여성들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럴 수가. 뭐가 떠오르죠? 요즘 우리 현대의 우리랑 비슷한가요? 뭐가 떠올라요? 아줌마. 그쵸? 저는 100년 전에도 아줌마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후예인 우리한테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누구나 다 아줌마의 피가 있습니다. 근데 아줌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억척스럽다. 또. 네? 무슨 빠마머리? 네. 아줌마의 힘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치맛바람 쐬죠? 그리고 뭐 자식 교육에 올인하죠? 그렇게 좀 자기 것에는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좀 약간의 부정적인 그리고 경멸적인 뉘앙스가 좀 있죠. 그쵸? 네. 근데 제가 스웨덴에서 살다 보니까 스웨덴 여성들 너무 쿨하고 멋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버스 몰죠? 그 다음에 차도 고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항에 가면은 다른 나라 같으면 좀 쫄아요. 왜냐면 괜히 그 트집 잡힐까봐. 근데 스웨덴 공항을 가면 저 여성들한테 걸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쿨해서 그 여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기분 무지무지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멋있나 늘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남녀 평등 사회 속에서 그렇게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이 속이 좁고 까다롭다라고 하는 그런 통념이 여지없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남성들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의, 공정함, 강인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전 사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 세긴 센데 저렇게 쿨해질 수 없나. 역사를 보면요. 제가 한국 여성들한테도 그런 쿨하고 강인함에 맹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한반도에 아줌마가 생겼는지 제가 골똘히 고민하다가 사실 얻은 결론인데요. 역사를 보면은 한반도에 예로부터 굉장히 진취적이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선호 고구려와 백제를 창업한 여장부예요. 그리고 신라 시대에 여왕도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시대에는 여자 군인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자 군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 사회가 상당히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왜 그 노르웨이 여성들 얼마 전에 2015년부터 군 입대한다고 하죠. 인터뷰한 거 보니까 당연히 가야죠. 어떻게 저렇게 쿨하게 대답할 수 있나? 저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동안 나라가 남녀 평등을 위해서 애써 주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답한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선생님, 저 군대 갑니다.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해요. 그래서 말해요. 미안하다. 어떻게 너희만 군대를 가냐. 세상의 반은 여잔데 어떻게 너희만 가냐.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고요. 남성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슬픈 차별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한반도에서 그렇게 쿨하고 강인하게 지내던 군대도 가고 그랬던 여성들이 조선시대에 와서 완전히 찬밥이 돼요. 그 바느질만 배우죠. 그 다음에 남자들을 좀 보려면 널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그릇이 큰 여성들을 사회가 유교 질서를 가진 사회가 몇백 년 동안 방 안에만 가둬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인한 기질을 갖고 있는 그 여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발산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발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봤듯이 집안에서 은밀하게 남편을 쥐고 흔든 거예요. 아줌마는 사실 이렇게 해서 탄생되게 됩니다. 어떤 현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줌마는 역사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아줌마입니다. 자, 근데 100년이 흘렀어요. 우리 여자들 어때요? 여전히 은밀하게 남자를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아직도 여자들이 자기 그릇에 맞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요. 사회는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어느 날 깜짝 놀라요. TV를 보다가.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봤냐면요. 예, 임신한 여성이 TV에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저는 임신한 여성이 TV에는 아나운서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놀라니까 옆에 있던 친구 더 놀라요. 저는 이런 여성만 TV에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회는 자연스럽게 인간을 대하는데 또 어떤 사회는 특별히 어떤 선택된 사람만 대우합니다. 근데 이 차이는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것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 여성들이에요. 왜죠? 사회가 선택된 사람만 조명하니까 저길 들어가려고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명품 사죠. 성형하죠. 아마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사회가 우리 여성을 자연스럽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국 여성들 명품병, 성형병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줌마들 그 강한 그 괴력을 분명히 사회를 위해서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에 여성의 힘이 왜 중요하냐면 여성들한테는 그 약한 것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의식이 있어요. 남성들은 잘 갖기 힘든 건데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으면 사회가 강한 것 위주로 굴러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는 훨씬 더 균형 있게 되고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TV에서 예쁘진 않지만 자유롭고 당당한 여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봐야 돼요. 제가 역사 흐름 속에서 여성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되니까 한국 여성에 대해서 이 밑도 끝도 없는 애정과 신념이 생겼어요. 우리 여성들 점점 더 쿨하고 멋있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우리 여성들에 의해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